기현씨가 실제 주지 스님으로 있는 절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적인 증상, 행동 증상, 정신행동 증상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물에 불이 나서 의사가 황급히 초록색 배기가스를 공수해 와서 이제 불을 껐어요. 그 불을 누가 냈냐면 거인이 냈어요. 거인이 뒤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불장난하다가 우물에 불을 냈어요. 근데 꼬르륵 이제 소리가 나는 거야. 거인도 너무 놀랐는데 식사한 지 언제든가 배가 고프다. 자, 우물에 불이 나서 의사가 황급히 초록색 배기가스를 공수해 와서 불을 껐어요. 범인이 누구다? 거인이에요. 거인이 뒤에서 이제 반성을 하고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배가 고프니까 식사한 지 언제든가 배가 고프다. 자, 이렇게 정신행동 증상에 이제 스토리를 붙여본 거예요. 우무불, 의환, 초배, 공수거뒤, 반성, 식배. 자, 이것이 15가지 정신행동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서 초조하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정신 증상이죠. 그 다음에 때리려고 한다, 막 폭언을 한다, 이거는 이제 행동 증상이죠. 그 다음에 거부한다, 뒤적거린다, 막 쌓아둔다, 이런 것들은 행동 증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행동을 부적절하게 한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는다, 똥을 막 어디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막 묻혀놓는다, 이런 것들이 다 행동 증상이죠. 그래서 의심한다, 이거 정신 증상이죠. 환시, 환각, 망상, 이거 정신 증상이죠. 초조, 그다음 배회 막 돌아다니는 거 행동 증상이죠. 자, 우무불, 의환, 초배, 공수, 거뒤, 반성, 식배. 우물에 불이 나서 의사가 황급히 초록색 배기가스를 공수해 와서 불을 껐고 거인이 뒤에서 반성을 하고 꼬르륵 배가 소리가 났는데 식사한 지 언제든가 배가 고프다. 자, 이렇게 우무불, 의환, 초배, 공수, 거뒤, 반성, 식배 꼭 외우셔야 해요. 왜? 치매 돌봄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기현시 실주지 꼭 외우셔야 해요. 자, 우무, 불, 의환, 초배, 공수거디, 반성식배, 먼저 볼게요. 우울. 우울. 우울이란 말만 들어도 우울하죠. 자, 노인의 특성이 있어요. 일단 할 일도 없고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여러 이렇게 질병의 합병증들이 오고 혈순환도 안 되고 자녀들은 모두 떠나서 빈둥지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시간은 많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서운한 생각을 하게 되고 미주알고주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집착이 되게 강해지고 그다음에 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노인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하고 어쨌든 부딪히고 싸우고 화해하고 뭐 이렇게 살 때는 우울할 시간도 없이 살죠. 근데 노인이 되면 일단 내 몸이 아프니까 아프면 어때요? 우울하죠. 화장실을 내가 혼자서 갈 수도 없고 빨리빨리 갈 수도 없고 기억도 자꾸 들똥말똥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면 살고 싶지가 않겠죠. 우무불 첫 번째 우울 무감동. 자, 무감동은 자칫 잘못하면 예쁜 치매하고 혼동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원래는 말씀도 잘하고 표정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무감각해진다. 그냥 가만히 표정 없이 있는다. 이거 꼭 눈여겨 보셔야 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근데 말썽을 안 일으키니까 이상하네, 괜찮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치매 초기에 무감동 증상일 때 얼른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해요. 원래 성향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무감동 치매일 확률이 더 커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던 사람도 65세, 70세,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일단은 치매인지 아닌지는 특히 더 유념하게 보셔야 된다. 불안. 자, 불안해요. 불안의 원인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통 주요 인지 기능 중에서 기현씨 실주지 중에서 뭐 때문에 불안할까요? 언어. 언어?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 불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 분명히 뭔가를 어디다 뒀는데 기억이 안 나. 내 도대체 내 정신이 왜 이럴지.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돈을 내가 아들한테 100만 원을 받아서 손주 주려고 그 봉투에 담아서 어디다 딱 뒀는데 단기 기억이 안 되니까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자, 우리 딸년이 어제 왔다 갔는데 우리 손녀가 왔다 갔는데 손녀가 훔쳐갔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하죠.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우무불, 의환, 초배 중에서 우무불은 초기 치매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울이 이제 길어지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런데 우울 자체로도 치매가 아니고 우울이 오래되면 이 자체로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의심 증상, 그 다음에 초조, 이러한, 그 다음에 망상, 한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 요즘은 우울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울증 약 요만한 거 하나만 드시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기에 우울이다 하면 우울증 약만 드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자, 치매 초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의심 증상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대부분은 기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잠을 못 자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의심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각, 망상, 환식. 어떤 파킨슨 어르신이 이제 파킨슨 10년차 넘어가면서 망상 증상이 함께 나오는데 집안에 학문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흙이랑 뭐 이렇게 난투가 잘 자라고 있는데 어르신 눈에는 거기에 막 벌레들이 계속 이렇게 막 나오는 환시가 보이는 거예요. 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다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화분을 넘쳐나서 거실에 가득 차게 되겠죠. 막 여기저기 흐르겠죠. 이제 이런 망상 증상이 일어나고, 자, 환각, 환시, 환청, 환후, 환촉. 자, 환시는 원래는 없는데 보이는 거야. 그 어르신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 안에 도둑이 있는 것 같은 거야. 도둑이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망상 증상이죠. 그런데 자, 이 창문에 그냥 그림자가 드리웠는데 어르신이 그걸 꼭 저승사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제 환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어르신한테만 자꾸 툭툭툭 이런 소리가 들려요. 꼭 이명소리처럼 소리가 들려요. 환청이에요. 환청. 그 다음에 환후. 실제로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어르신한테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어르신이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 반지하 문에 앉아서 계속 울어요. 아침에 요양보사 선생님이 출근을 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저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우리 귀한 선생님을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다고 그 문을 탁 막고 선생님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출근해서 출근 태그를 찍어야 이제 그 시작 시간이 건강보험공단에 쫙 전송이 되는데 냄새가 난다고 어르신께서 선생님을 집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후. 실제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 어르신에게만 나는 거예요. 환후. 환촉.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는데 누가 나를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환촉. 소름 끼치죠. 이렇게 환각이나 망상이 일어났을 때 어르신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얼마나 어르신은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때 치매 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없다니까요. 어르신 괜찮아요. 그렇지만 느껴져요. 이때 치매 돌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무불 의환 초배 초조 배 배회 돌아다니는 배. 보통 배회하는 어르신들은 한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방향 감각 공간 지각력이 떨어져서 화장실이 또는 단기 기억이 떨어져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일단 생리적인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일단 막 배회를 하는 어르신은 일단 화장실로 먼저 모시고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시켜 드리고 어르신 여기 화장실이에요. 혹시 배가 아프세요? 오줌이 마려우세요? 이렇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시간 지남력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 50년 전에 그 어르신들은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 그 사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던 시절이었어요. 자, 내가 지금 우리 새끼가 10살이에요. 50년 전에. 그러면 엄마가 밥을 해주고 이렇게 뭔가를 돌봐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새끼한테 밥을 못 해주면 새끼가 밥을 굶잖아요. 얼마나 귀한 새끼예요. 이 어르신은 시간 지남력이 30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이제 성냥으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커가지고 그 가마솥에 밥을 해서 아이를 줘야 돼요. 근데 빨리 애 밥 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때 배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어르신 자꾸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좀 가만히 앉아 계세요. 다쳐요 어르신.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어르신은 그 말이 들릴까 안 들릴까? 지금 내 새끼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되는데 나를 못 움직이게 여기에 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눈에 막 초인적인 막 레이저가 막 나오면서 확 공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회하는 어르신들은 그 시간 지남력이 과거로 돌아갔는지 화장실의 문제인지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은 생각은 있는데 또 언어 능력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배회를 막 하려고 하는 어르신 1차적으로는 화장실을 한번 모셔가보고 자 화장실을 금방 갔다 오셨는데도 또 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변을 받는지 소변을 받는지 대변을 받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변을 많이 받는데도 어르신이 또 돌아다닌다 하면 어르신 어디 가시게요? 같이 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파악을 해보셔야 돼. 우리 애들 밥 해주러 가야 돼. 어디로 집이 어디신데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 은평구인데 옛날에 그 어르신이 살았던 부산 어디 무슨 고개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 어르신은 정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세계에서는. 근데 일방적으로 못 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격성이 나와요. 그래서 배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배회로를 만들어줘서 그냥 계속 배회할 수 있게 해드려야 돼.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갔을 때는 화장실로 이제 인도해서 어르신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무불 의환 초배 의심 환각 망상 초조 배회 중기 증상들이에요. 물론 초기에도 우울과 초조가 같이 올 수도 있고 불안과 의심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과 망상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자 환시 중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불 위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자 이 환시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 십자가가 보여요? 어르신 십자가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 십자가 보이는 거 좋은 거잖아요. 어르신 십자가 보여서 예수님이 어르신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와 십자가 저도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기도로 같이 바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거기서 어르신 십자가 없는데 왜 십자가 있다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따지거나 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실제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가 있다고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돌봄 제공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한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고 의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집중적인 관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언어, 시공간, 주의, 집중, 실행, 판단, 진압력 이것들이 저하되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그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그 다음에 돌봄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우무불 의환 초배 공수 거뒤 반성식배 공수 거뒤 공격성. 자, 이건 실제로 행동적인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언어적인 폭력, 언어 폭력 말로 이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면 장애, 잠 못 자요. 자, 우울하고 초조한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자니까 더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이 하나의 정신행동 증상이 또 다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거부, 목욕 안 해, 밥 안 먹어, 병원에 안 가, 안 씻어, 필요 없어, 귀찮아, 거부하는 증상이 있어요. 평상시에 목욕을 참 잘하고 아주 뭐 향수 쫙 뿌리고 이렇게 멋있게 나갔던 어르신인데 목욕을 너무너무 거부해서 목욕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거부. 그러면 왜 그러냐고 거기서 싸우면 큰일 나요. 왜? 싸우면 어떤 경우에도 치매 어르신한테 0.0001%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싸웠을 때 나쁜 감정 기억 때문에 확 치매가 나빠져요. 그래서 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목욕탕에 뭔가 이렇게 망치 같은 게 있는 한시가 보여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르신은 겁이 나니까 가기 싫은데 거기다 대고 목욕을 하자고 막 끌고 가시면 이거는 어떻게 공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목욕탕에 뭐가 보여요? 뭐가 있어요? 목욕하기 싫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길을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아버님 혹시 뭐가 있어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아버님 제가 깨끗하게 치웠어요. 같이 갈까요? 이렇게 하셔야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아버님 냄새가 너무 나니까 좀 씻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자, 공수거 뒤적거리고 쌓기. 자, 어떤 어르신이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계속 삽삭삽삭삽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봤더니 가방을 계속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식할 정도예요. 어느 날 요양보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 그 10분 사이에 가방을 싹싹싹 해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갑을 찾고 다시 또 집어넣는 거야. 카드가 어디 갔지? 신한카드. 근데 평상시에 썼는 신한카드를 요양보사 선생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지갑을 막 꺼내서 보더니 또 못 찾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꺼내서 어디 갔지? 이상하다 못 찾겠네.
요양보사님, 센스 있는 요양보사님이 어르신 잠깐만 저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신한카드를 꺼내서 이 카드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아유 어르신 것봐 여기 있는데 왜 못 찾으셨어?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찾으시는 카드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 다시 넣어 놓을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뒤적거리는 어르신들은 단기 기억이 안 돼서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이제 뒤적거리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것까지만 안심하세요 어르신 찾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거기서 또 가르치거나 부정하거나 CCB를 가리거나 이렇게 하면 나쁜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공수거 뒤 뒤적거리고 쌓기, 쌓아두기. 자, 어떤 어르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이제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한 어르신이 평상시에는 선생님이 그 키치를 못 하셨는데 어느 날 밥솥에 이제 밥을 해드렸더니 그 밥을 봉다리에 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 바닥에 탁 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양재기를 탁 거꾸로 바가지를 엎어 놓는 거예요. 그 위에 박스를 놓고 다시 그 위에 또 이만한 보따리를 놓고 또 그 위에 큰 뭔가를 또 박스를 놓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쌓아두는 건데 몰래 숨겨두는 거기도 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민감하게 캐치를 하셔서 어르신이 이상한데 오늘 이게 보고를 하셔야 돼. 그리고 가족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들하고 어르신이 사실 오늘 이런 행동을 했는데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근데 혼자 있는 어르신들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최대한의 그 어떤 지원자들하고 협력을 하셔야 돼요.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고 나서 일회용 기저귀는 버려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까워서 소파 밑에 쌓아둬요. 자, 물로 한번 씻고 말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쌓아두는데도 그 냄새가 그대로 고스란히 배어 있죠. 그래서 이제 쌓기, 뒤적거리고 쌓기. 어떤 어르신은 비닐봉다리 밖에 있는 박스랑 박스랑 또 다 주워아저씨가 쌓아놓은 어르신, 비닐봉지 쌓아놓은 어르신. 자, 이런 어르신의 전직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직은 좀 이제 살기가 힘드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 박스를 줍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치매 증상이 왔을 때 쌓아놓을 확률이 큰 거예요. 왜? 치매라는 거는 나의 과거의 모습이 더 강화돼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닐봉다리 막 쌓아두는 거예요. 옛날에 없던 시절에 비닐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정말 이런 그 화학적으로 만든 이러한 비닐이라는 것은 비닐이 없던 시절과 지금 시절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질이 달라졌는데 그 어르신들은 이 비닐이 너무너무 귀해요. 화장지를 그 치매 걸린 어르신이 데이케어 센터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주머니에 항상 화장지가 쌓여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화장지는 정말 기적의 선물이에요. 그 옛날에 돌로 나뭇잎으로 지푸라기로 닦았던 또 그러다가 우리들 시대에는 이제 종이로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화장지가 나와서 이제 화장지로 대체가 되었는데 이 화장지는 정말 신문물이에요. 어르신들에게는. 그래서 계속 화장지를 줄줄줄줄 말아서 주머니 여기저기 넣어놓고 이제 집에 오면 화장지가 이만큼 이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고무불, 의환, 조배, 공수거, 뒤, 반성, 식배 15가지 정신행동 중에서 이제 반복성. 이 반복성 때문에 가족들이 치매인 것을 어느 순간 많이 느끼게 되죠. 자, 근데 반복성이 일어나면 벌써 초기가 이미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아까 오이, 어르신 오늘 오이무침 해서 맛있게 먹어요. 오늘 아침 뭐지? 반찬 뭐야? 오이무침. 오늘 뭐 해야 된다고? 오이무침. 오늘 뭐 한다고? 오이무침. 오늘 뭐 한다고? 오이무침. 이걸 아침에 1시간 동안 15번도 20번도 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르신 오늘 오이무침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치매는 우리가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단기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의도적으로 어르신이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 한번 엿 먹어봐라. 내가 계속 오늘 300번 물어볼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죠. 어르신도 괴로워요. 내가 뭔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불안하고 내가 바보 같고 어르신도 알아요. 왜? 감정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또는 주변의 가족들은 오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100번, 200번, 300번이라도 반복적으로 대답을 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샥! 상황을 전환하셔야 해요. 어머님이 소풍을 좋아하신다면 엄마 오늘 우리 예쁜 옷 입고 여기 가서 꽃 구경하러 가자. 나비 보러 가자. 엄마 우리 오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엄마 영화 보러 가자. 엄마 우리 산책 가볼까. 엄마 여기 고양이가 참 예쁘더라. 강아지 보러 가자. 이렇게 전환을 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들도 치매를 잘 모를 때는 화가 날 수 있어요. 95번만 더 얘기하면 엄마 100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상인들은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시시비를 가리고 유혹할 수 있지만 치매 어르신은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 오이 무치며 오이 무치며 오이 무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또 하나 단기 기억이 안 돼서 반복성을 보일 때는 그러면 방법은 어때요?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어르신 오늘 아침 반찬은 오이 무침 크게 써가지고 아주 매직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 크게 써가지고 어르신 앞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어르신이 가는 골목골목에 다 붙여놔요. 한 5장만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되겠죠. 이게 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게 능력이 안 돼서 진짜 어르신 계속 물어보시지 마세요. 좀 반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돌봄만이 선생님도 살고 어르신도 사는 길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 가족들이 화를 내는 순간 엄마는 부정당하고 속상하고 거부당하고 이러한 느낌들이 감정 기억이 남아요. 그때 이런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 무슨 일인지 아무 기억이 안 나. 근데 나쁜 감정이야. 이건 기억나. 감정 기억은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 공격성이 나오거나 나쁜 치매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성에 익숙해지셔야 돼. 자, 그것은 엄마가 이상하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면 뇌가 이 해마가 고장이 나서 기억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자, 이렇게 알고 대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물론 치매 약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약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결국은 치매 약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치매 돌봄이 지속적으로 실천이 되어서 그 어르신이 치매가 나쁜 치매가 아니라 착한 치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반복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쁜 치매로 계속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성식배, 반성식배, 성식배가 일어나는데 성적 행동, 식사 행동, 배설 행동, 배설, 식사, 성적.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적절하게 나타나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 부적절한 식사 행동, 부적절한 배변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설 행동. 자, 성적 행동. 데이케어 센터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이제 책상이 넓고 이제 할머니들이 쭉 둘러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이쪽에 있는 책상 밑이 다 보이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성기를 꺼내가지고 혼자서 자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던 할머니가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할아버지의 태도가 있었겠죠.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이제 그걸 보는 순간 막 난리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안 되고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는 저 영감탱이가 미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할머니 너무 화가 나서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치매 할머니가. 근데 그 할아버지는 또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또 이제 같이 맞짱을 뜨는 거죠. 그럼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조절이 안 돼. 성적인 욕망 자체가 조절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성적 욕구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감정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은 그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장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혼자서 해야 되는 곳인지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인지 그냥 할아버지 세상 속에 있다가 혼자서 그냥 꺼내가지고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이 부적절한 성적은 물론 모든 인간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욕망이지만 치매약을 드실 경우에 치매약의 부작용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찰을 잘 하셨다가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서로 스스럼 없이 하셔야 돼. 한 어르신은 이제 지금 이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같으면 성희롱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 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할머니 가슴으로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면 따라서 가요. 자, 이러한 성적인 행동은 이제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눈빛이 그 할머니에게 갈 때는 또 그 할머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감동 상태의 치매 할머니였어요. 치매 할머니는 그렇게 해도 무감동인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차라리 아까 화냈던 할머니처럼 이 영감탱이가 제정신이 야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할아버지가 안 할 텐데 이 무감동 할머니를 타겟으로 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놀래서 자빠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리 그래도 그 행동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치매 어르신들은 그러한 인지가 떨어져서 자기의 욕망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치매 돌봄에서 분리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은 장기 바둑을 되게 잘 뒀어요. 그 남자 어르신이. 그래서 장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바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이렇게 알바가 아니라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장기 바둑을 줄 수 있게끔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보는 거예요. 자, 부적절한 성적 행동. 자, 근데 이러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식사 행동, 배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물론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화를 내고 교육을 하고 시도를 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치매 어르신들은 사실 어떤 환경을 바꿔주고 돌봄 그 적절한 대처하는 것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르신은 데이케어를 못 나오고 뭐 요양원을 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식사 행동,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어요. 락스 이런 것들이 이제 락스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고 퐁퐁 이런 것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치매 말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환경 뭐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되고 잘 보이는 곳에는 그런 이렇게 먹으면 되는 그런 것들 두면 안 돼요. 꼭 그 2살, 3살 기어다니는 아기들 있는 집 같이 하셔야 돼요. 부딪힐 수 있는 곳, 또 입에 뭐든지 다 입으로 집어넣는 그 또래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부적절한 배변 행동.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이제 똥을 묻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는 내 손으로 끝까지 내 뒤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은 이 돌봄 제공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 나 괴롭혔지, 엿 먹어봐라 이러고는 막 똥을 여기저기 묻혀놓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 나름대로는 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혼자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이렇게 똥을 묻혀놨다고 해서 이 어르신 또 똥 싸서 똥 묻혀놨네 이런 말을 한다거나 하면 안 돼.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어르신은 뭐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르신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쁜 감정,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사실 그 기억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어르신 단기 기억이 되는 어르신이어서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좋은 돌봄 태도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무불 의환 초배 공수거리 반성 식대 15가지의 정신행동 증상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기현시 실제 주지 스님으로 있는 철에 문제가 생기는 인지기능, 그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각각 이때 어떤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공격성이 있는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가르치거나 시시비를 따진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건 절대 안 돼요. 같이 화를 내면 여러분들은 멀쩡한 사람이고 치매 어르신들은 마음이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시시비를 가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자, 우리가 시시비를 따지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이 멀쩡한 인간들끼리 서로 소를 송하는 거죠. 그런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어르신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같이 때린다고 하면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